안녕하십니까. 조문해설 10번째 시간입니다. 여기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114조부터인데요. 대리와 관련된 조문들입니다. 우리 대리 굉장히 어렵죠. 민법에서 아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대리는 자신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자, 이때 114조. 대리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 대리 행위는 어떻게 효력이 생기는가?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매각을 했고 을이 병과 그 땅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은 을이 하지만 권리와 의무는 직접 갑에게 귀속이 되잖아요. 이런 게 대리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114조는 대리인 을이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해야 그 행위의 효력이 직접 본인에게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요, 을이 병한테 내가 갑이다라고 갑으로 행세를 하거나 갑이 이렇게 팔아달라고 부탁한 이 땅을 을이 병한테 이건 내 땅이다라고 한 경우, 이렇게 매각을 하면요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어서 갑에겐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을의 행위, 대리인의 행위가 갑에게 직접 효력이 생기려면 을이 병과 계약을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항입니다. 그 다음에 1항은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죠. 즉 대리인 을이 상대방 병에게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걸 능동대리라고 합니다. 근데 2항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1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표시에 준용한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준용한다는 건 적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2항은 제3자가 누구냐? 여기서 상대방이에요. 즉 2항은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대리인은 상대방의 표시를 수령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수정 또는 수동대리라고 불러요. 문제는 대리인이 표시할 때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리인에게 상대방이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는 뜻이에요. 결국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거고, 수동대리는 제3자, 즉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현명의 주체라고 합니다. 현명이란 게 뭐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 이게 현명이에요.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하는 것, 이게 현명입니다. 이게 대리행위의 효력이라고 해서 110조 규정입니다. 자, 의미 이해하셨죠? 조문 해석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대리란 타인을 대신해서 그 타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즉 갑이 이렇게 A 토지 매각을 의뢰하고 을이 갑을 대신해서 A 토지를 병에게 매각하는 경우,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그 다음에 이때 A 토지를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할지를 누가 결정해요? 대리인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갑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자, 권한 내에서는 말은 당연히 대리권 범위 내라는 거죠. 갑이 이렇게 A 토지 매각을 의뢰하면서 1억 원 이상을 받아달라. 근데 을이 9천만 원을 팔았다. 그럼 을은 권한을 넘은 게 돼요. 권한을 벗어난 게 된 거죠. 그런 의미고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을이 병과 A 토지 매매 계약을 할 때 A 토지가 누구 소유임을, 갑 소유임을 밝혀야 되죠. 즉 이 매매 계약은 나를 위한 계약이 아니고 갑을 위한 거다. 이 계약의 효력, 권리와 의무는 갑에게 속하겠다. 이걸 밝히는 거예요. 어렵게 대리의사표시 또는 현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현명이라는 건 본인 이름을 드러내라, 이런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을이 병하고 계약할 때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갑이고 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 이걸 밝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을이 병한테 내가 갑이다라고 갑으로 행세를 하거나 또는 이 땅은 내 땅이다라고 말을 했다면 이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게 아니니까 대리행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115조를 가면 대리인 자기 행위로 봐버려요. 115조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만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데, 즉 권리와 의무는 본인에게 발생하는데 그것도 직접 발생합니다. 자, 직접 발생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예를 들어서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합니다. 자, 이 계약을 갑이 직접 한 걸로 보는 거예요. 또 계약하는 날 병이 을에게 돈을 줍니다. 을이 이걸 수령합니다. 그것도 갑이 직접 수령한 걸로 보는 거예요. 즉 계약 당일 을이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면 갑이 직접 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설령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안 줬다 하더라도 이미 갑은 계약금을 받은 걸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직접 갑에게 효력이 생긴다의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항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라고 해서 제3자 즉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수동 또는 수령 대리라고 하고요. 상대리인은 수령을 하겠죠. 준용한다는 적용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 의사표시 준용한다는 말은 대리행위의 상대방, 조문에서는 제3자가 대리인 을에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할 때 이 병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병이 을에게 계약금을 주면서 갑에게 갖다 주세요. 이게 병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대리행위가 되는 거죠. 이걸 현명의 주체라고 한다. 그럼 114조 관련된 기출된 지문들이나 판례를 보겠습니다. 대리행위에 먼저 하자가 생겼어. 사기나 강박, 착오가 있어서. 그럼 취소권이 생기잖아요. 그 취소권은 누구한테 생겨요? 아까 효과는 직접 누구에게 생긴다? 본인에게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리행위 하자라고 해놓은 취소권도 누구한테? 대리인이 아니라 직접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그 다음 갑은요, 을의 어머니예요. 자, 을이 모, 갑이 모, 을이 자. 근데 을이요, 아무 권한 없이 병은행과 공모해서 대출계약서, 엑스토지에 대한 증권,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갑의 이름으로 위조를 했어요.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한 게 아니라 그냥 서류를 위조해버렸어요. 그리고 엑스토지에 대해서 병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때 을의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니까. 단순히 갑의 명의를 위조해서 지가 마치 갑인 양, 네? 은행과 통모해서 지가 마치 갑인 양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니 대리행위가 아니게 됩니다. 본인 갑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어요. 근데 아직 갑에게 전달 안 했어요. 그래도 이미 갑은 돈 받은 거예요. 즉 병은 대금을 지급한 거예요. 따라서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된다? 소멸하죠. 이미 지급한 거니까. 즉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면 직접 본인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면 갑이 직접 받은 거하고 똑같이 그 돈 받은 효과는 이미 갑에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을이 대금을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건 배임적 대리행위, 즉 갑을 배신한 거에 불과하고 그 효력은 이미 갑에게 발생했으므로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다. 그다음 115조는 본인을 위한, 좀 전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즉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매도인 갑, 대리인 을이 되지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매도인 을이 되는 거예요. 즉 대리인 자기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다만 기존의 을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서 병과 수차례 계약을 해왔어요. 그럼 어느 시점이 되면
굳이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병은 대리행위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뭐 요럴 때는 전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대리행위가 된다. 이게 115조의 뜻이 됩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을이 병한테 내가 갑이다라고 갑으로 행세를 하거나 이 땅은 내 땅이다라고 하여 마치 자기 땅인 양 매매한 경우 따위를 말하게 됩니다. 즉 자신이 대리임을 밝히지 않은 경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대리인 자신의 계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봤듯이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매도인 갑 대리인 을이 되지만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나중에 나는 사실 갑의 대리였는데 깜빡하고 표시를 안 했다. 착각을 했다. 나 계약 취소할래. 이따위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을은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115조 본문의 취지예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다시 대리행위가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115조의 뜻이 됩니다. 입당으로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아요. 그럼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잖아요.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자, 앞으로 추정한다. 조문에서 추정한다라는 말이 나온 경우하고 본다라는 말이 나오면 소송에서 어질어질한 차이가 있어요. 소송에서. 그래서 꼭 구별해서 필요한 것들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115조는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보고요. 이때 대리인은 깜빡했다. 내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깜빡하고 표시를 안 했다. 착오가 있었다. 나는 취소하겠다. 이따위 소리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리행위의 방식과 관련해서 114조, 115조 묶어가지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만 대리행위가 되는 게 원칙이다. 그 의미가 뭔지를 살펴봤습니다.